아셨죠? 네, 형광등이 이렇게 비치네. 지금 어디 합니까? 가운데쯤 잡혀서요, 형광등이. 예. 뒤에다가 진짜 저쪽에 붙으면 안 돼. 뒤로 하면 안 되나? 뒤를 어디든 좀 다 빼면. 보여요? 태생적 한계라. 예. 아니 뒤로 아니 빼면 뒤나 뭐 여기다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상한 글자도 나온 거예요.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끼일개예요. 사람이 옷을 끼입잖아요. 즉 갑옷을 내 몸에 딱 맞게 끼입어요. 갑옷을. 옛날에 막 무겁고 그 미늘이라고 그러지. 미늘이 뭔지 아세요? 미늘? 물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고기 있으면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 붕어빵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비늘을 미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이게 붙어져 있는 것은 비늘이고 갑옷이 비늘처럼 있는 것을 보다 미늘이라고 그래요. 미늘. 갑옷에 하나에 낱낱으로 한 개씩 이게 약 겹쳐져 있어요. 이게 그것을 비늘이라 않고 그 미늘? 미늘이라고 해요. 미늘. 갑옷 미늘이라고 그래요. 비늘하고 미늘하고 좀 비슷하더라도 표현은 다릅니다. 그 갑옷을 쫙 막 몸에 맞게끔 해놓은 걸로 해서 어떻습니까? 화살이 들어오더라도 내 피해가 적어요. 근데 공간이 있으면 바로 들어와요. 그건 탄약도 마찬가지, 화살도 마찬가지, 칼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있어야 끼어 들어와. 그래서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탄약은 아예 이 공간, 이 공간을 비워놔. 힘의 역학이 이 공간, 요 공기를 통해 가지고 더 엄청난 힘을 가하도록 물리적으로 이미 다 증명돼 있어요. 공간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그래서 자 불교에서 가장 우리 저 아시는가 김 선생님 불교에서 가장 그 지독한 지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극심한 지옥, 아주 골치 아픈 지옥, 최상의 지옥. 무간지옥. 없을 무자. 사이가 없어. 사이가 없는 거예요. 무간. 이게 지옥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뭐 그냥 뭐 칼지옥, 불지옥, 그 얼음지옥 하다가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아. 특히 엘리베이터나 그 조그만 데에서도 공간이 없을 때 이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 있네. 자 이게 뭐예요? 문. 이거 뭐예요? 문이요? 김 선생님 뭐라 해요? 이거보다. 정 선생님 뭐라? 문이지. 출입문. 피터는. 자, 이때는 문이 아니에요. 벽이에요. 왜? 벽하고 도입이 됐으니까. 공간이 있어가지고 열어졌을 때야만이 문입니다. 이게. 근데 벽이 아니고 그때 문이에요. 문. 근데 이거 완전히 딱 닫혀졌잖아요. 문의 역할은 끝났어. 벽이야 벽. 이 공간하고 앞에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차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데 공간이 있어줌으로 해서 얘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문 속에서 햇빛이 약간 들어와야 해. 그걸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글자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여기 뭐요? 틈이 있어야만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날일자를 썼어. 날일자는 뭐예요? 해라고 이야기했죠. 문 사이에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그 틈새, 그것을 사이라고 한다. 근데 없으니까 없을 문자잖아요. 자, 무간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못 사는 것이 뭐냐면 뜨거우면 내가 피하면 돼.
따뜻하게 하고 참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관지역 공간 없는 것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죽어버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투를 하는 거, 남을 못 살게 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면 참고 살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 뭐야, 윤 대통령이 그 가는 뭐야 지하에서 가는 거 살잖아요. 아, 그건 참는 거요. 인내심으로 참는 거예요. 그게 왜 참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 참는 방법밖에. 왜 폭발하면 어때요? 터지는 거예요. 그게 사고예요. 그게. 자, 이제 명년이라고 했죠. 명년. 지금 57쪽입니다. 아, 끼일계자인데 그래도 갑옷을 내 몸에 맞춰서 딱 입는 것이 끼일계자예요. 자, 입자를 쓰면 들립자 써. 개입하다.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개입하다. 두 사람 사이를 개입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밭전자를 씁니다. 밭전자 이렇게. 밭 사이에 끼어 들어왔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고랑 때문에 그래. 고랑. 그래서 이게 직영계, 경계 나누다는 거예요. 아시죠? 밭에서 밭전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밭하고 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농사도 거의 구분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물숫자하고 밭자자 붙은 논답자가 있어요. 그렇죠? 논답자가 있는데 중국은 없습니다. 이게 이 글자가 없어요. 이렇게 써보면 수전이라고 읽어. 수전. 누가 장난쳤냐 그래요. 이 글자를 답으로 우리는 한자로 읽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절대 한자로 못 읽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논다 밭전에서 밭하고 논을 완전히 구분하는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해요. 마른 땅은 전. 그 다음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물을 잡아 넣어야 하니까 수전으로 읽습니다. 수전. 지금도 그래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자가 우리 동인족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 요걸 가지고 못 읽고 장난친다 그래요. 왜 글자를 붙여놨냐 그래. 답심리를 못 쓰겠네요. 네? 답심리요? 예, 수전 심리가 되겠네. 그 발굴 같잖아요. 그래요? 심리를 박다해서 봐요. 왕심리 했잖아요. 무학대사가 이 멍청한 그랬잖아요. 소 두 마리를 그 농사를 짓고 이게 쟁기질하고 있는데 무학대사 지나가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보니까 한 놈은 얼룩배기가 있고 한 놈은 누런 소마리가 있거든. 이렇게 갖고 싹 기다리고 있다가 삥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주인장한테 그래요. 주인장,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어떤 놈 그 소가 더 힘이 세시오 한 거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더만은 갑자기 딱 채찍을 들고 이야 이러고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이 무식한 이 무학이라고 해요. 이 무학 같은 놈이에요. 무학 같은 이 무식한 소라고 막 때리는 거요 하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무학인데 자기 분명히 무학이에요. 무학.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래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여기다 손을 놔두고 오더래요. 너무 와갖고 내가 미안했어. 한때 당신 질문이 너무 가혹하다. 내가 얼룩배기 소가 힘이 세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소가 서운할 것이고 반대로 그놈이 힘이 세다 보면 요놈이 서운할 건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때 이제 확 깨달은 거예요. 무학이.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한 거요. 감동해서 보고 있는데 이 농부가 딱 하면서 가자 무학같이 멍청한 녀소야 하고 딱 때리면서
심리만 들어가면 될 텐데 그걸 한 거요. 그래서 지금도 왕 심리가 있어. 거기서 왕 심리 4kg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답 심리는 뭐예요? 심리를 밟았다는 이야기야. 밟을 답다 쓰니까. 논답이 아니고 거기 서울 지역에 논이 심리되어 있는 논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밟을 답자를 쓰지. 밟을 답. 밟을 답자를 쓰죠. 밟으면 가는 거죠.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명년 년자를 그때 설명 안 드렸죠.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해년자입니다. 이게 해년자인데 원래 이것은 벼화자에다가 사람인자예요. 원래. 즉 볕땅을 사람이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한 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동남아 가셔같이 뭐 두 번, 세 번 뭐 위에 모가지만 따내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이 글자가 바꿔져 가지고 이르게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볕단을 지고 갈 때까지 1년이라는 뜻이죠. 1년. 그때는 겨울에는 해가 지거나 춥거나 자기들한테 이거 해로운 계절은 기준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동지죠. 동지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동지? 애기 동지 그러죠. 작은 새해 그러죠. 원래는 동지가 이날이 설날이었어요. 왜? 드디어 기나긴 밤이 끝나고 이때부터 어때요? 점점 해가 길어지니까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애기 동지에서 아세, 지금은 그 조그만 그 설날이라 했지만 옛날에는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동지가 원래는 설날이었어요. 특히 음력으로 섰을 때는 아주 설날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1월 1일이 됐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양력으로 1월 1일은 거의 눈보라 치는 날이에요. 거의. 근데 음력으로 1월 1일 날은 그래도 조금 따뜻한 기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훨씬 더 희망적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눈보라 칠 때보다는 따뜻한 기운이 이거 들어오는 그날이 훨씬 더 낫잖아요. 일본이 탈아시아를 하면서 지기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완전히 그 왕의 윤회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지기들이 이제 드디어 아시아를 벗어난다 해가지고 하나가 음력입니다. 걔네는 지금도 음력을 안 세요. 왜? 그때 당시 법령으로 안 쓴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동양의학이에요. 동양의학을 아예 포기했어, 걔네들이.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없는데도 안 아프고 잘 돌아다녀. 근데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심히 봤는데 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침을 배워가지고 일본 본토에서 써먹은 거예요. 왜? 걔네들은 동양의학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침사라, 옛날에는 침사라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도 친구사. 침사라 해가지고 허가해줬어요. 약사 의사 하던 식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서양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어때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방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방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한의사 된 사람들이 침을 놔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을 못 넣게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침사들이 완전히 전문 지식화되어 버렸어요. 정상적으로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국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가 우리 속천 고등학교 후문에 노병규 한의원은 3대째 자기들이 집안이 침사라 그래요.
그 할머니들이 뭐냐, 그 아침 8시부터 앉아있어, 계단에 그냥. 문도 안 열어요. 근데 다 7시간 앉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동에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 자기 할아버지는 멋지게 하셨지, 진사를. 왜? 조선 말기에다가 일제시대 때였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정식으로 온강대학교 한의학과를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거야. 이거 시비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DNA가 있는 건 몰라도 하여튼 침을 잘 나. 나는 그 양반 얼굴만 봐도 나서볼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드니까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동네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는 한 번은 알아놔야 해. 왜? 거기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고 자주 가면 내 몸을 속속들이 알아. 누가? 전문 의사가. 양의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입원 같은 거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급하면 무조건 한방병원으로 가도 돼요. 그럼 응급조치를 해주고 큰 병원으로 보내줘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나중에 회복했을 때 효용을 봅니다. 절대 내 말 잊지 마시고 동네에 한의사 한두 군데를 친하게 해놔. 그래서 훨씬 더 나이 먹는 입장에서 여기 접근 들어오면 더 좋아. 내가 나를 보세요. 어린이 장미유치원 어린이 그 집에서 한자 강의하다 나는 뛰쳐나왔잖아요. 도대체 나는 살짝 왔어 그때. 살짝 왔어. 그래서 나는 그 아주 재미를 봤지요. 자, 다룰 자가 두 개 있는 것이 무슨 놈 쌍문이냐 할지 몰라도 원래 이 달하고 필요 없어요. 달하고 전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조개가 화폐를 대신했다는 소리는 들었죠. 예. 그 조개 이름이 만호예요. 만호조개예요. 만호조개. 그래가지고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바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근데 내륙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원체 큰 나라라서. 그래서 사이사이에 호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깊은 호수에 산대요. 가지고 그 껍질이 아주 아름답다고 뭐 얘기합니다.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만호 조개 껍질을 가지고 화폐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꽃감 뭐 예컨놓듯이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은행에다 넣고 계좌로 해서 돈이 아랍의 숫자로 찍혀지지만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대요. 그러게 돈을 같이 계산하는 절친. 그래서 친구. 덧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글자가 이제 이렇게 바꿔다고 해서 덧붕이라는 건데 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생김새는 달하고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손입니다. 손 이렇게. 손이요, 손. 자, 이것이 글자가 이렇게 또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자, 이자가 무슨 자예요? 김선생 이자. 있고죠. 밥 먹는 손이 어디 손이요? 밥 먹는 손. 그래 요 손에다가 밥 먹는 손 해서 이거 왼손이 어느 손이에요? 어느 손이잖아요. 오른우. 그 다음에 똑같이 손에다가 이제 밥 먹고 하니까 돼요. 도구를 들여야 할 거 아니요. 기구나 도구를 드는 손은 여기서 요 장기공자 써서 여기서 왼자예요. 근데 내가 그 장미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니네들 이제 밥 먹는 손 하니까 어디야? 입으로 밥 먹는 손 하니까 한 놈이 손을 안 들어. 너 왜 안 들으니까 저는 왼손을 먹는데요. 그러더라고. 요새는 양손을 먹어. 너무 멋있는 거요. 손은 다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요 손을 받은 손이라 그랬어. 기억나세요? 그럼 요 손은 못 쓰는 손이?
왼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왼손은 못 쓰는 손이야? 그게 묘하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고 저는 원래 사실 왼손이었는데 뒤지게 맞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을 먹칠한다는 거야. 왼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 대다수가 오른손으로 쓰니까 나도 오른손으로 따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침이라고 했는데 핫도 치거나 당구 치거나 뭐 할 때는 한 3분의 1은 왼손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나는.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치아 이빨 닦을 때 왼손을 해야 해요. 왼손을 많이 쓰도록 해야 해요. 왜? 혹시나 이 손이 다치거나 힘들 때를 생각해서 이제 밥 먹는 손도 연습해야 하고 글씨 쓰는 것도 연습해야 해요. 요로. 그리고 이야기를 해. 야 윤수야 너 미안하지 않니? 그래. 이야기해요. 왜? 엄선만 계속 시켰잖아. 왼손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왼손 많이 쓰세요. 이건 보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에 보조. 만약에 오른손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어때요? 왼손을 써야지. 왼손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는 것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른은 왼자인데 이 자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네. 이 자를 보시면 찾을 심자예요. 찾다. 보세요. 이것도 손이요. 요 손이라겠죠. 요 손. 뭐 무슨 손? 오른손, 왼손 다 쓰네. 요 마디촌자 합해가지고 이거 찾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오른손 왼손 관계없이 늘 딱 기준을 잡는 거. 그게 찾을 심자예요. 이걸 보면 정확히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오른 우자고 이렇게 보면 왼자자예요. 그쪽 합해져서 찾을 심자가 된 거예요. 도두자는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또우자잖아요. 또우. 이것도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을 잡는 거. 여기 친구라. 요거 친구예요. 손에 손 잡고 노래도 있잖아요. 이것도 손이에요.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물론 손 숫자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제방변이라고 손수변도 있는데 전부 다 손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뭐냐면 부수 214개를 아시게 되면 절반은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소리가 어떻게 나고 뭐 뜻인지도 몰라도 214개 이것이 손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자에 이 글자를 몰라 내가 글자를 몰라. 근데 이 손수변을 쓰고 나서는 손에 관계되는 거. 잡을 포야. 잡는 거 포수. 응? 타자 옆에 뒤에 있는 포수. 잡을 포자예요. 그래서 뭘로 잡아? 발로 안 잡잖아요. 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수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글자는 모르지만은 50%는 손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자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손하고 관계된다고 했죠. 이자가 손하고 관계되는데 자 이자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고기육자예요. 고기육자. 고기육자를 간단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달월자하고 똑같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달월자는 뒤를 끊어놨어요. 왜? 번호마다 바꿔지니까. 근데 이 고기는 뭐냐면 그대로 붙여 써서 줬어요. 근데 이걸 잘 안 지켜줘. 사람들이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아. 한데 이제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고기를 나타냈을 때는 전부 거의 왼쪽 아니면 밑에가 있어. 자, 여기에 간자예요. 간이 나빠진다 해서. 그러니까 왼쪽에 갔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고기를 나타내. 고기. 요것은 뭡니까? 이게 요것은 마블링이야. 마블링. 고기 안에 허옇게 생기는 거 있죠. 뭐 마블링이 더 좋으면 비싸다며? 천사님 그렇습니까? 요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막 돼 있는 거.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왜 맨날 하도 귀찮으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 그림이 요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고생한 거 아니야 이거.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다른 글자가 합해졌을 때는 이걸로 다시 바꿔진다 이걸로. 근데 이게 단월자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고기를 나타낸 것은 육달월이라 그래요. 육달월. 그 다음에 달하고 관계된 것은 그냥 달월자예요. 달월. 아침조. 주로 오른쪽에 씁니다. 달은 주로 오른쪽에 쓰고 고기는 위아래 아니 왼쪽 아래 왼쪽이나 아래. 자 이자가 몇 번 얘기했죠. 아들 자자를 확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 아들이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출산할 때는 머리를 돌려서 나오니까 아이 돌아 나올 돌자요 이게. 어? 그래서 돌아서 나왔잖아요. 출산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잘 먹여야지. 뭘로? 고기로 잘 먹여야 돼서 요게 기를 육자예요. 기를 육. 체육. 네? 정선생님 하시는 체육. 몸을 기른다. 응. 몸을 길러야지. 아이가 지금 돌아나와서 출생했어.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빨이 없어서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미역국에다 고기를 이제 진득진득하게 넣어서 젖으로 주잖아요. 그것도 고기를 먹는 방법이야. 가급적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얘가 크면 아예 이제 고기 맛을 알아. 아예 고기를 달라 그래 이제 노골적으로. 그거요. 길어주죠. 그래서 이제 슬리자를 하는 선장은 옆으로 이게 손인데 이게 손인데 고기를 쥐고 있는 손. 그래서 이것이 해부 있을 유자예요. 이게 있을 유. 유명하죠. 유명.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은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름이 빛낸다는 얘기죠. 있을 자. 자, 요 고기를 손으로 잡고 있다. 그게 있을 유자예요. 오 58쪽 가겠습니다. 58쪽. 그다음 넘어가자마자 끝나겠네. 아까 처음에는 이게 손을 설명했습니다. 손이 한 4절 정도 있습니다. 손수가 있고 또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관변이 있고 있는데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발도 있는데 자 이것은 왼발 오른발인데 도망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가지고 내 요 발꿈치로 보이는 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꿈치로 보여. 근데 이 쫓아가는 사람이 활이나 몽둥이를 갖고 쫓아가. 어? 이게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 발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 다리하고 몸하고 몸통하고 얼굴하고 생략. 근데 뒤에 간 사람들이 뭐냐? 활이든지 몽둥이든지 쫓아간다 이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이것이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사하잖아요. 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다, 들추다, 밝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명하죠. 발명. 밝음을 밝혔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래서 같이 발육 있죠. 발육. 이게 태어났으니까 고기로 잘 먹여서 발육.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발육. 이제는 의외로 많이 씁니다. 발생. 태어나는 것이 나타나지다. 아시죠? 발생. 발육. 발명. 발사도 됩니다. 발사. 원래는 사실 이게 쏘다는 뜻이 있으니까, 잡으러 가는 뜻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사. 자, 여기
무슨 자죠? 이게 무슨 자예요? 어? 이게 또 자, 흙에서 싹이 나가지고 어때요? 떡잎이 나고 또 줄기가 나면서 계속 어때요? 어긋나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마주보기도 나게 두 가지입니다. 가지가 이게 줄기가 자라는데 이파리가 똑같이 나는 것은 마주나기.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건 어긋나요. 또 어긋나. 잣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률적입니다. 이게 마디가 일률적인데 여기 1년이에요. 1년. 나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희한하게 물론 이제 그 잣나무를 비워내면 나이테도 나오겠지만은 마디 줄기를 보면 마주보기로 나니까 정확하게 이 마디를 세보면 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잣나무는 그래요. 다른 나무는 너무 잘 몰라. 비워봐야 알아. 이게 죽어봐야 나이를 알아요. 나무는. 근데 잣나무만큼은 거기 마디만 세보면 나와요. 똑같아요. 자,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생자는 날생자, 나다, 태어나다 그 뜻입니다. 날생. 발생하죠. 발생. 방금 배우는 발생. 태어나는 것이 나타나지다. 태어나는 나타나지다. 그러거든요.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뼈골자입니다. 뼈골. 뼈골입니다. 근데 여기 살이 있어, 살. 요게 덮을맥자거든요. 몸에 덮여져 있는 것이 살이에요. 그럼 여기 뭐냐? 골간을 지어진 것이 요게 뼈란 얘기들. 요게 뼈. 뼈인데 이게 살하고 덮여져 있다. 그래서 뼈골이에요. 뼈골. 뼈골자. 골육. 뼈하고 고기. 요거 마블링이죠. 여기서 마블링이에요. 허여물과 나는 그 마블링이 나타납니다. 골육. 골육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격자. 격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자가 무슨 자죠? 이자가 큰 데죠. 큰 데인데 사람이 못 됐어.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바르게 만들려고 응? 다리를 꽈서 다리를 꽈가지고 나무에다 묶었어. 이게 학교교회예요. 나빠진 것을 바르게 잡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의 고문이겠죠. 고문하려고 지금 나무 틀에다 묶은 거죠. 그러니까 저 모양성 그 갔을 때 그 권장 그 때리는 테이블 보셨죠? 거기도 묶어서 때립니다. 그냥 안 때려요. 그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양 다리를 묶어갖고 양 다리를 묶어서 또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